안녕하세요. 조계양 작가의 이야기 오디오북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제 사회다 보니 노비들이 도망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나 봐요. 그렇게 도망을 간 노비들이 아주 크게 성공을 해서 아주 잘 사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출세한 노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조선시대 성종 임금 때 재상 송문립은 뒷날 여상군의 시호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될 수도 있답니까? 그 손자 송성 때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집안 형편이 기울어지더니 급기야는 끼니를 거를 정도가 되었답니다. 송송은 국리 끝에 강원도에 사는 친지의 도움을 얻기로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고성 땅 어느 산골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 산골 깊숙한 곳에서 20채나 되는 아주 훌륭한 귀화집이 아름다운 경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집은 서울의 고관저택보다도 더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아니 이런 산골에 이런 마을이 있다니? 송송은 자기 눈을 순간 의심했지만 길을 잃은 처지라 서둘러서 가장 큰 집을 찾아갔습니다. 말쑥한 옷차림의 하인은 송송의 성명과 신분을 듣더니 큰 사랑채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송성은 대체 이 댁 주인이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하인이 최승선댁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승선이라면 실제 권세는 없지만 그래도 대궐 안 일을 맡은 중한 벼슬 이름인데 이런 상골의 사람이 승선으로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대체 누굴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혼자 이런 생각에 잠겨 있으려니 나이가 한 70여 세가량 되어 보이는 점잖은 노인이 들어와서 하인을 물리치더니 송성 앞에 갑자기 납작하게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뜻밖의 일에 송송이 깜짝 놀라서 주인어른, 아니 최승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최승선은 송송이 붙잡는 손을 어루만지듯이 물리치고 다시 공손히 꿇어앉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서방님. 저는 40년 전에 대감의 은혜를 저버리고 도망한 종놈 막동이옵니다. 그제야 송송은 말로만 들은 일이지만 할아버지 시절 갓 나아서부터 길러온 종 막동이가 말도 없이 도망을 갔다는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까마득한 옛날 일이고 당시 막동이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것도 아닌데다가 더구나 지금은 종의 처지가 오히려 옛 주인보다 몇 겁절 훌륭해져 있습니다. 송송은 졸지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나 좀 들려주오 하고 여전히 존대하는 투로 물었습니다. 최승선은 주인을 배반하고 여태껏 은혜도 못 갚고 있는 것만 해도 죄가 큰데 이렇게 감히 거짓 양반이 돼서 세상 사람마저 속이고 있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하더니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막동이가 달아난 것은 결코 주인을 배반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그에겐 어째선지 송대감의 후대가 가난해질 것만 같아 종의 몸으로 함께 고생하긴 싫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장사라도 해서 성공을 하면 뒷날 송대감의 자손들에게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였다고 했습니다. 막동이는 원래 장사 재간이 뛰어났는지 불과 20여 년 만에 백만장자로 출세를 하고 그동안 여러 곳을 옮겨 살 때마다 인심이 후한 까닭에 남들이 최승선이라고 먼저 떠받쳐 주었답니다. 처음에는 그게 몹시 짓스러웠지만 하도 오랜 세월을 그렇게 불리우게 되자 어느 틈엔가 막동이 자신도 그런 심정으로 더욱 행실을 닦으며 온갖 선행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승선 하면 양반 중에 양반이요. 또 인자한 부처님이라는 뜻으로까지 불리게 되었고요. 그러는 동안에 자기 아들 형제가 고을에서 벼슬자리마저 얻어 양반답게 예우를 받으며 지내게 되었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한 그 최승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진짜 양반이 되어 벼슬하는 자식들에게까지 제 신분이 밝혀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산골에 숨어 사는 형편인 까닭에 옛 주인 댁의 소식이 궁금했지만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오로지 서방님의 처분만 바랄 뿐 죄지은 몸으로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송송은 원래 자비로운 성품이라 이렇게까지 성공한 최승선을 오히려 장하다 여기면 여겼지 조금 더 괘씸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란 원래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법. 하물며 지금은 자제들이 좋은 벼슬을 하고 있는 중이라니 어찌 40여 년 전 일을 새삼 따질 필요가 있겠소. 이 말을 들은 최승선은 흐느껴 울더니 눈물을 그친 후에 이왕 용서를 하신다면 꼭 한 가지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탁이란 다른 게 아니라 우선 송송을 옛날 친구의 자제라고 가족에게 소개를 해서 집안에 빚을 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송송은 옛날 종을 갑자기 아저씨뻘로 존경하고 대우할 입장이지만 조금 더 꺼리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송송이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보답을 받았을 거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송송은 그런 마음은 탈끝만큼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며칠 동안 융숭한 대접을 받고 또 떠날 때에 말 10마리에 금은보화를 실어주었지만 이것만은 절대 못 받겠다고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승선이 들어줄 리가 만무했지요. 그것을 받은 후에 송송은 최승선한테 아무에게도 이런 말은 안 하겠다며 안심하고 계시라고 자진해서 약속을 했답니다. 송송은 서울에 돌아오자 벼락부자가 되었지만 돈의 출처는 한사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핑계를 대놓으라고 무척 애를 먹었지만 최승선의 이야기는 끝까지 내비치지 않았다고 합니다.